여러분 반갑습니다. 야옹! 어반입니다. 오늘은요,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본이 합계 출산율이 한국의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뭐 내가 최근에 일본 다녀온 것도 있고, 이런 출산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. 뭐 지금까지 뭐 간간히 한 번씩 했는데, 확실히 방구석에 서 있을 때랑 해외에 직접 나가서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온도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. 그래서 제가 최근 일본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 현재 합계 출산율이 0.8이었는데 더 떨어지고 있어. 지금 0.7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0.7명이 나왔고,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1.4 정도. 1.4 정도가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1.34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2배 더블 스코어라고 볼 수 있잖아, 이 정도면. 근데 왜 이런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뭐 내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. 뭐 첫 번째는 육아하기 위한 환경 같은 거, 아동 수당 같은 것들이 강화돼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. 유럽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제일 먼저 겪었던 유럽 쪽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 수당이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, 눈치 보지 않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잖아. 뭐 이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돼야 되고,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를 낳으면 그 출세하게 승진해 오히려 가점을 줘야 된다고, 이런 부분들에 얘기를 했고, 마지막 세 번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. 그래서 물론 뭐 내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야. 에이, 어머니 형,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처럼 애 안 낳으면 군대 보내면 돼요. 그 얘기하고 싶은 거 나도 알지. 나도 아는데, 근데 이 세 가지 내가 일단 항상 얘기를 했는데, 오늘은 근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을 내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, 근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것들,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.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, 어디 대학 교수였지? 스탠포드였나? 그 사람이 옛날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을 뭘로 나눴어? 신뢰의 비용으로 나눴잖아. 신뢰의 비용. 서로가 서로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는가?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상국 가보면 이해가 돼요. 이 새끼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먼 데까지 가게 된다니까. 진짜 나도 실제로 베트남에 있으면 무조건 그냥 품위형에 있는데 롯데마트 선라이즈 아파트 맞은편에 있거든. 무조건 거기서 사게 돼. 왜? 딴 데 가면 이제 흥정한 것도 귀찮고 이 새끼들 나만 보면 덤탱이 씌우려고 오니까 짜증나니까 그 먼 데까지 가게 된 거야, 속편해가지고.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We are the world 하면서 믿을 수 있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되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이거와 똑같은 굉장히 강한 파를 낼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출산에 때려 박았지만 지금 나아진 건 없잖아. 반대로 더 떨어지고 있잖아. 그치? 그게 결국엔 분위기가 이제 그 곱창이 나서 그런 거거든. 분위기가 곱창이 나서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일단은 뭐 아동수당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좋아져야 돼. 사실 한국은 더 때려 박아야 돼.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아동수당을 더 때려 박은 게 맞아. 그래서 옛날에 그 거의 몇백 조를 왜 아동수당에 많이 안 뿌렸나 싶기도 하고.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주냐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준 나라가 되게 많아요. 거의 성인이 되기 전까지, 20살 전까지 계속 줘, 아동수당을.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극복한 나라가 뭐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그렇단 말이야.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거든. 뭐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. 진짜 많이 주는 데는 뭐 스웨덴인가 아마 그럴걸. 근데 거긴 한 50만 원까지 준단 말이야. 근데 스웨덴 물가를 감안하면 그게 절대로 많은 돈이 아니거든. 독일이 한 25만 원 정도 줄 거야. 독일이 25 정도 주는데 또 독일 물가 감안하면 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, 실질적으로.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, 일본은 뭐 만엔 이렇게 줘. 만엔, 15,000엔 이렇게 주는데
뭐 그것도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. 고소득자들은 안 줘. 일단 연봉이 얼마 초과하면 안 주고 이런 게 있는데, 근데 이러나 저러나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주냐면 일본도 중학교 때까지 주거든.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변해가지고 아동수당이 7세인가 8세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일단 늘려야 돼. 대신 한국은 짧은 기간 되게 많이 줘. 그런 건 분명히 있거든. 그러니까 짧은 기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가야지, 좀 이제 꾸준하게 인컴으로 들어오게 해야지. 내가 보기에는 한 고등학교 때까지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. 요렇게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게 있긴 한데, 그건 어차피 뭐 높으신 분들이 정해서 할 일이고, 내가 일본에서 느꼈던 건 일단 뭐냐면 그거였어. 그 옛날에 여초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. 여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고. 결혼하고 싶어지게 되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결혼한다,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. 근데 진짜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. 그래서 내도 일본 같은 데 가고 느낀 게 뭐였냐면, 그래, 일본 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들을 보기가 되게 쉬워요. 그렇게 늙은 나라 초고령화라고 하지만 엄마가 막 유모차 하나 끌고 나가고 애들이 막 돌아다녀 진짜. 나도 그래도 우에노 동물원 갔는데도, 야, 동물원에 왔는데 왜 가족끼리 안 오고 아줌매들이 애기 막 안고 아줌매들 둘끼리 온 경우도 엄청 많은 거야.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지. 남편은 어디 갔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편은 뭐 당연히 돈 벌고 있겠지.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애기들을 많이 보니까 이뻐. 애들이 또 이쁘다니까. 그러다 보면 이제 아씨, 애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 진짜. 그러면서 막 애기들이 있으면 다들 지나가면서 얘기,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. 그런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고. 그리고 결국에 보면 이제 연애도 마찬가지야. 같은 맥락에서 복돌이 절로 가. 절로 가. 아빠 일하잖아. 절로 가. 절로 가. 절로 가 복돌이. 일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있어 씨. 그래서 연애도 같은 관점이거든. 연애도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그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,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반에 연애 해봤자 한 명, 두 명이었어. 근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고깝게 봤단 말이야. 그래서 아직도 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상준이라는 애가 있었거든. 걔가 국민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계속 사귀었단 말이야. 걔랑 그 여자랑 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뭐 거의 오랫동안 만났는데, 그 애 보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은 그 상준을 별로 고깝게 보는 것 같, 되게 좀 고깝게 보는 것 같더라고. 한국 내에서는 애들은 공부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잖아.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여자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쳐요. 어떻게? 야, 나 야세 봤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니까. 야세 봤다 거짓말 친다니까. 그리고 오히려 여자들이 먼저 고백하는 문화들도 되게 많아. 일본은.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, 에이 네가 못생겨서 고백 못 받은 거지라고 하는데, 그게 아니라 애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렇다니까.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, 그리고 솔직히 남자와 여자 만나면 연애를 하게 되는 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, 우리는 그걸 막는다니까. 사회 분위기가. 애들이 공부를 해야지,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, 이런 게 있다니까. 저기 호주 같은 데는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. 콘돔 자판기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난리가 나 진짜. 이미 교육도 이미 다 박살난 판국에 애들 연애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니까.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보니까 남녀공학 비율을 봤거든. 야, 남녀공학 비율도 답이 안 나와. 근데 보니까 특성화고나 특목고를 전부 제외하면 일반고만 놓고 봤을 때 남녀공학 비중이 전국 비율 중 4, 50%밖에 안 된대.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모아놓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놓고, 그리고 공부만 계속 전부 다 대학 보내는데 그 대학 간 애들 일할 때 있어? 없다니까. 애들이 연애도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, 애 낳고 싶다,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, 이거를 그냥 원천봉생에 다 잘라놓은 거야. 한국은 다 잘라놓은 거야.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. 요새는 내 전 여자친구가 16살 연애였거든.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, 근데 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 영어 나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야 이거 있잖아. 진짜 그런 걸 틀어준대. 그러니까 얘들이 연애하고 싶겠냐고. 그냥 본능을 역행하는 짓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니까.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.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. 근데 내가 일본 가서 느낀 거는, 일본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특히 도쿄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대도시잖아. 근데도 엄마가 애 막 들고 다니면서 얼얼얼 거리면서 이뻐하면서 이런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어. 근데 내가 한국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어 진짜.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. 가끔 가다가 한번 본 적 있다. 가끔 가다가. 그러니까 애들도 안 보이고,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, 연애를 하고 싶은데
다 떨어져 있고 연애하면 또 뭐 이게 고깝게 보고 이렇게 전부 다 막아놓으니까 애들이 뭘 하겠냐고. 사랑도 해본 애들이 계속 하게 돼 있단 말인가.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연애한 걸 보고 나도 연애하고 싶다. 나도 야스하고 싶다. 이런 게 해보고 그리고 한번 해본 애들은 계속 하고 싶거든. 솔직히 말해서. 이런 분위기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걸 반대로 곱창을 내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그 결과가 요까지 나온 건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엉뚱한 소리만 하지. 미디어를 보면 그지? 아주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반박신문 여러분 말이 맞고 반박신 여러분 말이 맞는데 근데 확실히 일본 가서 느끼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실제로 그런 거 보면 나도 연애하고 싶다, 애 낳고 싶다 그런 생각 잠깐 들더라고. 실제로 애들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.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통화내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부가 내가 말한 대로만 하잖아. 그럼 출산율 반등한다니까 진짜. 근데 이 새끼들은 그렇게 안 해. 진짜 내가 느끼는 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진짜.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양.